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장면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대테러 관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세종시,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던 이곳에 4명의 테러단체 요원이 침입합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곳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다중이용시설.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무언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테러 대상지로 향하는 그들. 그리고 잠시 후 침입에 성공한 이들은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내부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죠. 세종경찰청 112 상황실입니다. 이때 용기 있는 누군가의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곧바로 테러 대응팀이 모두 현장으로 급파됩니다. 대응팀의 출동을 눈치챈 테러범,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며 극한의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점점 긴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협동작전에 들어가는 테러 대응팀, 경찰청 인질협상팀이 테러범과 인질협상을 시작하고 긴급 투입된 특임대원들은 헬기를 이용해 주변 건물 옥상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1차 인질협상에 실패하며 추가 사상자가 발생. 테러범들은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협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현장지휘본부의 긴급대책회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무력 진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속히 테러 진압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테러범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테러 대응팀. 5, 4, 3, 2, 1, 발포. 테러 대응팀과 테러범들의 숨막히는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격조, 작전지역 상황 보고, 작전지역 상황 보고, 테러범 1명 사살, 1명 부상, 1명 생포, 인질 구출 성공 및 작전 요원 이상 없음. 결국 3명의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4명의 테러범 중 1명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 홀로 남은 테러범이 최악의 상황을 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마지막 테러범을 찾아 조심스럽게 내부 수색에 나서는 대원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한폭탄을 뚫고 마지막 테러범 혼잡한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그러나 테러범을 허술하게 놓아줄 테러 대응팀이 아니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그 순간 결국 생포되고 맙니다. 테러범들이 모두 잡혔으니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폭발로 인한 화재와 생화학물질 오염 의심 환자가 속출하면서 2차, 3차 긴급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19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사상자를 이송하는 동안 금강유역 환경청, 군 화생방 대응팀이 도착하고 유해물질 측정과 주변 제독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지견 수색을 통해 발견된 또 하나의 시한폭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요원이 투입됐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과연 2차 폭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침착하게 폭발물 제거에 돌입, 가까스로 폭발물 제거에 성공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테러 상황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그저 상상 속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각 분야 주요 기관과 함께 세종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실제 대테러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 세종시는 국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테러에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종부대가 철통방어하고 테러 재난 대응과 구조 업무를 전담하는 세종소방서 119 특수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올해 2월에는 세종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까지 완공했는데요. 실내 훈련장과 수심 5m 깊이의 잠수용 순환 구조 훈련 시설, 특수장비 보관소 등을 갖춘 이 청사에서 매 순간 실전처럼 테러 대응 훈련을 할 수 있으니 실제 테러 상황이 발생해도 완벽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의 침공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행동지침,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적의 침공이 시작되면 민방위 훈련 시 많이 들었던 그 익숙한 경보음이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할 텐데요. 1분간의 경계 경보가 울렸다면
가스 누출과 폭발을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비상가방 점검도 필수인데요. 먼저 넘버원 생존템이죠. 물과 비상식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음식은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하고 유통기한이 긴 걸로 준비합니다. 현재 테러 상황과 위기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도 넉넉히 챙겨주시고요. 또한 화생방 경보를 듣게 될 경우 꼭 필요한 이것, 바로 화생방 방독면인데요. 유독성 물질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개인 보호 장비인 만큼 가족 인원수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일반 방독면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구매 전 반드시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 밖에 휴대용 손전등과 칼, 비상구급약, 수건이나 마스크와 같은 기타 위생용품을 비롯해 대피 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과 신발 등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난 상황을 대비해 신분증과 재산 관련 서류 사본도 사전에 준비하면 좋은데요.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부모님 상황과 연락처가 적힌 명찰을 미리 만들어줘야 대피 도중 잃어버려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상황이 더 심각해져 3분간의 공습 경보가 울렸다면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동해야 하는데요.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대피시설은 약 18,700여 곳.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도대체 어딘데? 이런 분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디딤돌이란 앱을 개발했는데요. 지역 설정만 하면 거주지 주변 최단거리 대피소를 단박에 알려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도 전국 5,848곳이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39곳과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154곳을 운영 중인데요. 세종시 누리집에 자세한 위치 정보가 나와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세종의 잡다한 지식, 다음 시간엔 더 소소하지만 쓸모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뿌잉뿌잉!